이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3명 정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가끔 어딘가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 비슷한 사람을 볼 때도 있는데요. 만약 사람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구멍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기묘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만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토 준지의 기괴한 아미가라 단층이 그것입니다. 호러 만화 특성상 만화의 내용들 중에는 민감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화는 일본의 어느 가상의 지방에서 지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근처를 찾아온 남성이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오아키입니다. 그가 이곳에 직접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지진으로 인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어느 기묘한 지형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묘한 지형은 흔히 말하는 단층인데 단순한 단층이 아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던 모양입니다. 이 단층은 아미가라 단층이라고 불립니다. 한창 지도를 보며 여기저기를 찾던 오아키의 눈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요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요시다 역시도 오아키처럼 뉴스를 보고 나서 단층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현재 이 기묘한 아미가라 단층은 일본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자연의 신비라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단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 오자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두 사람의 말대로 주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방송국, 신문사,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온 관계자들부터 이들처럼 참을 수 없어서 온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단층입니다. 이 단층은 말했듯이 매우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층의 표면마다 사람의 모양대로 생긴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분명히 단층은 지진 때문에 드러난 지형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것이 아마 지하에 있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지형이 지하에 만들어져 있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TV에서 본 것과 똑같다고도 말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한 구멍이 일정하게 똑같은 모습의 구멍들이 아니고 제각기 전부 다른 모습으로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키가 크거나 어떤 것은 완전히 아이 같고 어떤 것은 체형이 말랐지만 또 어떤 것은 체형이 큽니다. 어쩌면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들이 아닐까요? 단층 근처에서는 연구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긴 내시경을 집어넣어 그 안을 조사 중인데요. 무려 30m 정도 되는 줄을 집어넣었지만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구멍은 산속을 통해 깊이 이어져 있으며 절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인공 구조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팀의 호기심은 어떻게 뚫었는가로 집중됩니다. 이들은 이것이 만약 인공적인 구조물이라면 처음에 파내어간 입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입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연구팀을 지휘하는 교수는 이 구멍들은 대단히 오래된 것이며 아마 이 구멍들의 입구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사 등에 묻혀버렸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단층이 드러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구멍들에 관해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다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마치 단층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아키가 그녀에게 왜 그런지 묻자 그녀는 지금 구멍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해줍니다. 그녀가 말하는 구멍은 TV를 통해 본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나온 단층에 뚫린 어떤 구멍이 자기 체형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흡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멍은 바로 요시다 자신의 실루엣이며 자기 몸에 맞춰서 파놓은 구멍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지하에 묻혀있다가 겨우 밝혀질 정도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에 요시다를 위해 미리 파둔 구멍이 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아키는 그런 그녀의 주장을 신경과민으로 치부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두 사람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이야기에 끼어든 어느 남성, 이 남자의 이름은 나카가키입니다. 그는 요시다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TV를 통해 보고 자기 구멍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같은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건 역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나카가키가 두 사람을 이끌고 간 것은 어느 구멍 앞, 그는 이 구멍이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꼭 닮았다고 말하는 그를 바라보던 주인공 오아키, 나카가키는 오아키에게 믿지 못하는 거냐라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는 여기가 자기 구멍인 것을 증명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멍 앞으로 걸어가더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구멍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켜보던 두 사람은 당연히 놀라고 말았는데요. 위험하니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카가키는 그대로 구멍 깊숙이 걸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걸어 들어가기가 수월했는지 주인공이 붙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진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 단층을 조사하던 관계자들에게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알린 듯합니다. 내시경을 가지고 구멍 안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나카가키가 들어간 구멍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30m 지점에서도 사람은 확인되지 않아서 그가 매우 깊숙하게 들어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그를 구출하려 하는데요. 구멍보다도 체구가 작은 구급대원이 들어갔지만 그마저도 5m 이상은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대체 왜 저런 곳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요시다의 표정이 매우 불안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만은 아닌 것 같은 표정입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결국 집에 돌아가지 않고 텐트를 치고 근처에서 캠핑을 하게 됩니다. 잠에 든 주인공은 한 가지 악몽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그는 구멍 안에 들어간 나카가키가 되어 있습니다. 나카가키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구멍은 끝이 없을 정도로 길고 숨이 막히고 어쩐 일인지 모양이 갈수록 틀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 벌써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시다 역시도 이미 일어나 있었는데요. 그가 구조되었는지 궁금했던 오아키는 요시다에게 나카가키가 구조되었는지 묻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요시다는 오아키에게 잠시 따라오란 얘기를 건넵니다. 그녀가 오아키를 데리고 간 것은 어느 구멍 앞 여성의 모습으로 뚫려있는 구멍이었는데요. 요시다는 이 구멍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닮았다고 주인공도 인정하는데요. 이 구멍을 보자마자 요시다는 다시 표정이 바뀝니다.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짓는 요시다를 알아챈 주인공, 그는 요시다에게 왜 그러는지 묻습니다. 요시다는 계속해서 이 구멍은 자기의 것이라며 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저 구멍 안에 들어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될 것이지만 그 구멍 안에 들어가고픈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시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구멍을 찾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남자 역시도 자신의 구멍을 찾았다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구멍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나카가키와 똑같이 구멍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남자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신의 구멍을 찾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진 구멍이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돌발 상황 때문에 단층 근처가 무척이나 시끄러워집니다. 요시다는 자기 구멍을 발견한 이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구멍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면서 구멍이 어서 들어오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아키는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요시다가 공포에 질려있자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구멍을 돌멩이 등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아키는 근처에 널려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구멍 안에 차곡차곡 쌓아 입구를 최대한 막아버립니다. 단순히 입구 근처만 막으면 금방 치울 수 있으니까 구멍 안쪽 어느 정도까지 신경 써서 돌멩이를 채웁니다. 주인공은 솜씨 좋게 구멍을 전부 메워버리고 요시다에게 이러면 어떤지 그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주인공의 텐트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요시다는 늘 자신이 혼자였다며 고독했다고 말하는데요. 오아키는 요시다가 저 구멍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고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다음 장면에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공포 만화인데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버렸습니다. 제가 질투가 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괜한 오해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잠에 든 주인공은 또 다른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번에 그는 오래전 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수이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처벌은 바로 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문이지만 사실상 처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구멍 안에 들어가면 전진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구멍 안의 벽 표면에 있습니다. 구멍 속 벽의 표면은 마치 톱날처럼 돋아나 있는데요. 전진할 때는 매끄러운 부분이 닿아서 상관이 없지만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면 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모양이 틀어지는데 목과 팔다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기묘하게 틀어지면서 신체를 괴상한 모습으로 변형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그의 옆에 요시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주인공은 손전등을 들고 그녀를 찾으러 나섭니다. 혹시나 근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근처를 찾아봐도 그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득 주인공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요시다가 혹시 구멍에 다시 찾아간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낮에 그가 막아놨던 구멍을 다시 찾아가자 주인공의 예상대로 돌멩이가 모두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그녀가 벗어둔 옷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상대로 구멍 안으로 결국 들어가고 만 것인데요. 주인공은 구멍 안에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이미 요시다는 구멍을 통해 깊게 전진해버린 듯합니다. 혹시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구멍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한 주인공 오아키.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어버린 모양입니다. 손에서 힘이 빠진 그가 손전등을 놓치고 마는데요. 그런데 굴러떨어진 손전등이 멈춘 곳에 비춰진 단층의 표면을 보고 그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단층에 새겨진 또 다른 구멍. 그런데 이 구멍은 다름 아닌 주인공의 것인데요. 주인공은 보자마자 이 구멍이 자신의 것임을 느낍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의 뒷머리가 삐져나온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 자신의 구멍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굳이 뒷머리가 튀어나온 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은 점이 좀 재밌습니다. 원래 이토준지가 웃길 때는 또 은근히 웃길 때가 있는데 굳이 뒷머리의 디테일까지 표현한 것은 작가가 본인 나름대로의 개그 코드를 일부러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주인공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몇 달 뒤 단층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등산객의 제보를 받고 이상하게 뒤틀린 구멍들이 있다는 곳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곳에는 뒤틀려버린 구멍들이 있었고 이것이 아마도 그 아미가라 단층에서 시작된 사람 모양의 구멍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구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기묘하게도 뒤틀린 모양이어서 이들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연구팀의 조사원 중 한 명이 혹시 반대편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속을 살펴보겠다고 말하고 손전등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기묘한 형상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뒤틀려버린 존재, 그 기괴한 존재가 구멍 안에 있었으며 심지어 아직도 살아서 출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모습. 다만 이것이 나카가키인지 요시다인지 혹은 주인공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만화는 기괴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외침과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토준지의 단편 기괴한 아미가라 단층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생겨난 단층과 거기에 새겨진 사람 모양의 구멍, 그리고 자기와 맞는 구멍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픈 기묘한 유혹을 받으면서 끝내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린 채 발견된다는 내용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토준지 본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토준지의 작품이 기괴한 화풍과 소재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작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호러 혹은 선호하는 호러는 대개 이런 스타일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고 이유조차 모른 채 사람들이 그 구멍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뭔가 딱히 개연성 등을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하게 섬뜩함이 들게끔 하는 이런 유형의 호러를 작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아마 작가 이토 준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작가 중 한 명이 바로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여서일지도 모릅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대개 코즈믹 호러로 대표되는데요. 러브크래프트 역시도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공포, 이른바 미지의 공포를 추구하던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도 대체 왜 뭐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독자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하는 결말의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며 내린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아미가라 단층을 보면서 작가 이토 준지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가라 단층은 인간의 인생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미가라 단층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는 저마다 주인들이 존재합니다. 즉 구멍 하나마다 주인 한 명이 꼭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인생,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반대로 내가 남의 인생을 살 수도 없는 딱 모두에게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왜 살아가야 하는지 가끔 의미를 궁금해하지만 인간은 살아있음으로써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작품 안에서 구멍에 들어가던 사람들의 대사 중에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진 구멍이니까 내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대사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멍 안에는 톱날등이 돋아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상관없지만 뒤로 가면 상처가 납니다. 전진할 수만 있을 뿐 뒤로 후퇴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아갈 수만 있을 뿐 내가 후회가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때로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다고들 합니다. 이 아미가라 단층의 구멍이 딱 그런 존재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오롯이 인생이란 혼자만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안은 어둡고 답답하고 또 나 혼자만이 있을 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미가라 단층은 정말 처절함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 연구팀이 내시경 등을 통해 구멍을 측정하려 하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고 길어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측정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한 번쯤은 받게 되지만 누구도 내 인생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지금의 위치만으로 평가받기엔 완벽하게 내 인생을 파악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끝에는 모두가 시작과는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 물론 만화에서처럼 모두가 기묘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향에 따라서 들어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요. 작가는 조금 처절하고 섬뜩한 버전의 인생을 염두에 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지나오는 동안 몸이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리고 그 끝에서 나온 것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형상입니다. 때로 삶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이토 준지 작가 본인의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처절한 버전으로서의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그려낸 것만 같네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이 작품이 인간의 인생을 이토 준지 스타일대로 풀어낸 작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알 수 없는 존재의 공포를 그려낸 걸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삶이 참 많이 엿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꿨던 악몽들 중에는 고대인들이 이 구멍을 하나의 형벌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철학적인 면에서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인생은 고통이다란 말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런 면에 입각해서 그려낸 것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기괴한 아미가라 단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